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일 목요일 저녁 방송이고요. 해피정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옥구현아님, 샤론의 꽃님, 파파랑새님, 초록공간님, 레밍스님, 명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전창국님도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형준님, 정직한 기술님, 윤영숙님, 그리고 두려움없는 자유님, 해피정님, 해바라기님, 유연한 리치님 어서오시고요. 단풍이님 어서오세요. 행복한 부자님, 헐헐러님, 원태호님, 문영민님, 전창국님, 전창국님이 일로 오셨구나. 네. 자, 이재훈님 어서오시고요. 동신님, 도채훈님, 꿀벌오소리님, 원원호님, 아파도 쉬면 안되죠. 네. 긍정의 힘님, 존중님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또 빨강망토님 어서오세요. 미소돔님, 풍림부자님, 부자오빠님 어서오시고요. 최차리님, 날마다 불기둥님 어서오세요. 건강한 미래님, 재범님, 윤HS님 어서오세요. 부자마덜님, 행복한 공간님 어서오시고요. 밤토리님도 반갑습니다. 우성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유튜브로 넘어오셔도 되고요. 지금 유튜브 말고 그 어디지? 가만히 있어보자. 잠깐만. 의자 조금 더 올리자. 오차. 자, 의자 조금 더 올려야지 제 얼굴이 더 잘 보이겠죠? 그 88TV에 새로운 사이트가 생겼어요. 아시죠? 88. 네, 새로운 사이트에서도 지금 방송을 같이 이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초반이라 사람이 없지만 네, 언제든지 여러분들 88TV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새로운 사이트에서 여기 성투사 요거 누르시면은 짜잔 하고 나와요. 네, 방송이 뿅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도 돼요. 여기도 지금 얼굴 나와요. 이제 새로운 사이트에서는 얼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좋지. 이거 봐요. 여기 야, 소리는 됐고 화면만 보이면 돼. 이렇게 로딩이 되다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나오는 겁니다. 조금 딜레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도 참고하셔도 되니까 네. 저쪽은 그 기존 88TV처럼 뭐 끊기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좋을 거예요. 가만있어 봐. 또 어디까지 인사드리다가 말았어요. 부자 마덜님까지 했고요. 행복한 공간님, 밤토리님, 우성님, 정상원님, 인간아 2년 주식해서 벤츠 한 대를 날리냐. 네. 김베드로님 어서 오시고요. 해피해피님, 네. 그리고 향이 아빠님, 김진기님, 백호님, 미루님, 서미경님, 성환 아빠님 어서 오세요. 우W님, 이재훈님, 네. 감기예요. 감기. 몸살 감기. 박실비님 어서 오세요. 네. 아니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다 88TV에 그냥 기존 아이디로 다 로그인이 되십니다. 네. 뭐 새로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기존에 있던 게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존 아이디로 그냥 로그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목소리가 이게 지금 초반에는 이렇게 잘 나오는데 한 10분 15분 지나면 목소리가 계속 갈라지면서 이상해져요. 지금도 좀 이상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탕도 같이 먹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목소리가 이상해지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쉴까 했는데 그놈의 밧주 때문에 그죠? 밧주 오늘 이거 밧주를 해야 되는데 네, 밧주 한국전자금융 밧주 간다 했죠? 뭐 이걸 좀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네, 참 이 밧주 욕심이 밧주욕이다. 밧주욕. 이 밧주욕이 네, 이 아픈 걸 눌렀어. 네, 밧주. 오늘 6,900원 매도예요. 네, 오늘 6,900원 매도인데 최고가 매도잖아요. 네. 네. 사실 목소리만 이상하고요. 몸은 그렇게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 보이는 겁니다. 네, 동정심 유발입니다. 동정심 유발. 목소리가 이상해요. 목소리가 또 나중에 더 아파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 좀 전달을 해야 돼요. 하이닉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느낌이 빡 오실 거라 생각해요. 이 사탕이 그냥 사탕이 아니라 네, 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탕이에요. 그래서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뭐 유라테크 봤죠? 네, 유라테크는 있죠.
유라테크 봤죠? 요것도 위에서 이제 수익 나신 분들한테 차익 실현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뭐 적당한 비중 있으면 그냥 계속 들고 가셔도 돼요. 지금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고 많이 올라간 것들은 지금 조정을 받잖아요. 현대차도 그렇고요. 조정을 받는데 중간에 팔면 안 돼. 이게 단기에 팔아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괜찮은데 다시 못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오늘 하이닉스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어떡하느냐 이거지. 자, 하이닉스는 단기 조정을 예상을 해드렸어요. 근데 조정이 나올 거 알고 있지만 매도를 안 할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아픈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목소리만 좋아지면 멀쩡해요. 목소리가 좀 이래가지고 내가 말을 오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까불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스피커가 찢어져 있는 소리 나요? 목소리가 이게 약간 로봇캅 같죠?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야기할 땐 괜찮다가 점점점 말하면 점점 갈라져요. 약간 저런 것 같지 않아요? 네. Hey boy, 어서 와요. 뭐 이런 거. 어서 오소. 그러니까 굳이 말을 이렇게 긁어내지 않아도 알아서 그런 게 나오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알고 있지만 그냥 가자 이거지. 알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하이닉스는 96,000원, 97,000원 정도까지 들어올 거다.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예상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샀어요. 네,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버립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를 해버리고 어제도 사고 그저께도 사고 지난주에도 사고 뭐 계속 사요. 지금 올해만 삼성전자 10조 넘게 샀어요. 아시죠? 올해만 삼성전자 10조 넘게 샀고요. 하이닉스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뭐 지난달 5월달에만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하게 네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난달에만 아마 2조 5천억 샀지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가 한 1조 5천억 6천억 됐고요. 무지하게 많이 샀어요. 계속 사고 있으니까 사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팔고 있는 애들 누구예요? 기관들이 지금 들어갔죠. 기관이 차익 실현을 들어가고 있어요. 기관이 차익 실현 들어가고 있고 개인들은 어차피 계속 팔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 것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단 챙기고 보자인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니들 팔고 있냐? 그럼 내가 또 사줄게. 니들 파는 거 내가 더 사줄게 라는 거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게 실질적으로 매도가 한 1,000억 정도 나왔다. 외국인이 한 1,200 사버려요. 1,200억 사버려. 파는 게 한 3천억 나왔다. 그럼 외국인이 한 4천억 사버립니다. 니들 파는 거 내가 다 사줄게 라는 거거든요. 네. 성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의사 병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의사가 목에 조금 뭐 부은 것 같은데 뭐 괜찮네요. 그리고 그냥 말더라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대가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목소리 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는데 말을 이렇게 한 10분 이상 하게 되면은 목소리가 바뀌더라고. 1시간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해보고 중간에 힘들면 물도 좀 마시면서 천천히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이 주도주라는 어떤 개념을 좀 가지고 있을 때는 사실 주도주라는 것은 테마주하고 좀 달라요. 테마들은 막 치고 올라갈 때 뭐가 나오느냐? 테마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이 붙어요. 단기 급등주라고 그러죠. 많이 올라가. 한 500%, 600% 막 올라가. 초반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달라붙을 수 있지만 후반부에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후반부에는 들어오지 않고 어서들 오세요. 네. 말하지 않고 그냥 눈빛으로만 할까? 이해되세요? 말을 해야지. 병원 가면 다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 어떻게 안 합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뭐 그래봤자 또 휴일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이 목소리가 변한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한 2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네, 2주 정도 가니까, 예전에는 목소리가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한 달 갔어요. 한 달 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요. 한 2주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네, 섹시한 목소리로 좀 가자고요. 요즘에 그래도 뭐, 그 부부 사이가 좀 소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네, 뭔가 좀 불태워 보시고 네, 그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지. 네. 백헌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목캔디 말고 홀스 사서 먹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별 수 없어요. 네, 근데 뭐 그 감기는 아시잖아요. 그냥 뭐 약 먹어도 일주일 가고 가만히 있어도 일주일 가고 그런 거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목은 조금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 상태는 네, 별 수 없지 뭐. 네, 이렇게 가다가 났으면 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남자라서 여자 목소리를 생각하는 거지, 여자들은 또 남자 목소리를 좋아한다니까. 네. 자, 아무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도주와 테마주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반도체는 테마가 아니에요. 반도체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 테마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반도체 테마가 아닌 것은 주도주의 개념.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그 내용으로 좀 가셔야지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 전체적으로 이제 큰 덩어리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니까 사실 이제 주포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주포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고, 이 주포 개념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느냐면, 주포가 일단은 뜨고 나가면, 치고 나가면 시장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시장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한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스피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내려가죠. 조금 내려가지만 버티는 거예요. 안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주를 잡아놓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특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형주 잡아놓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이 대형주 뭐라고 했죠? 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이요. 보험인데 얘네한테 주도주가 걸리게 되면 대박이 터지는 거지.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그럼 얘네도 올라가거든요. 얘네도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보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주가도 상승해서 수익도 같이 안겨줘요. 그 다음에 줄줄이 사탕으로 엮이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유라테크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요, 지금 현대차를 우리가 월정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월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연초에 샀던 거란 말이에요. 연초에.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죠.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형주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중요한 거는 조정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것도 예상을 해드렸어요. 뭐 굳이 뭐 예상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방송을 열심히 들었다라면 이격이 좀 벌어졌네? 조심을 좀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데드크로스가 나왔구나. 좀 들어가겠네. 이런 식의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요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 조정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간다. 어디까지? 다음번에 있는 지지라인 때까지. 다음번에 있는 지지라인은 어디쯤 있겠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지선은 여기 정도 20만원이 됐는데 20만원 일단 깼어요. 깼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선은 어디냐? 61선. 그럼 19만 한 1000원 정도쯤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다거나 뭐 아니면은 자동차를 미워 뭐 이렇게 생각해서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19만원 살짝 깨고 내려가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요 밑에서 또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만 생각해요. 현대차 19만. 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차 19만. 아시겠죠? 현대차 19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그 정도 19만원 아래쪽이거나 근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대응하면 되겠다.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얘네들이 분명 대장이요. 그죠? 현대나 기아 이런 게 대장이란 말이에요. 대장인데 누가 더 많이 갔어요? 아진산업이 많이 갔지. 유라테크가 많이 갔죠. 유라테크가
어제 상한가였죠? 어제 상한가 아니었구나. 어제 시간의 상한가였고, 어제 이만큼 오르고 오늘 22%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이유는 뭐겠어요? 무선 충전. 네. 제가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충전 관련한 종목이 유라테크입니다. 유라테크예요. 네. 아진산업 너무 빨리 판 거 아닌데 위에서 팔았는데 왜? 유라테크도 없고 아진산업도 없고 이런 분들은 최소한 특강을 한 몇 차례 스킵을 했거나 아니면 방송을 안 들으셨거나 또는 월급 종목을 사지 않았거나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짜가 됐으니까 괜찮죠. 그죠? 네. 공짜가 됐으니까 뭐 고점에서 나가는 거니까. 네. 유라테크는 그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과 관련된 요즘에 유라테크 사람들 많이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 많이 뽑는데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네. 돈 제법 잘 버는가 봐. 사람들 많이 뽑는데요. 일이 많대요. 사람 구인 광고 계속 붙여놓고 그래요. 그래서 유라테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한 두어 달 전에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뽑는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이 새끼들 주가는 올리지, 이 새끼들이 사람만 뽑고 지랄이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해주는 거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1,500원, 12,000원대 라인대가, 이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매물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오늘은 아싸 본전이다 팔아야 되겠다. 요거 하나 있을 거고요. 밑에서 우리처럼 계속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평단가가 낮아졌으니까 아싸 수익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익이다 해서 다 팔면 안 된다 그랬죠? 다 팔면 안 돼요. 추가 매수한 것만 덜어내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한 것만 덜어내시면 돼요. 그러시면 평단가가 낮아진 상태로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 100주가 있었다. 그러면 평단가가 낮아진 상태로 이 100주를 그대로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위쪽에서 100주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100주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나 뭐 반도체, 전기차 이런 것들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 안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간단 말이죠. 지금은 뭐예요? 단기적 매도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이야. 근데 단기적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아까 하이닉스는 안 팔았잖아요. 그건 수익 중인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수익 중인 거고, 요것도 물론 수익 중이긴 해요. 수익 중이긴 한데 그거랑 이거랑은 좀 결이 달라요. 단기 급등과 천천히 추세를 바꿔서 가는 거. 삼성전자 볼게요. 이렇게 천천히 추세를 끌고 올라가는 거. 이건 좀 다르지. 제가 유료방송에서 세봤어요. 얼만큼 샀나 그랬더니 요 기간 동안에 7번인가 8번인가서 매수를 했더라고. 요럴 때마다 요게 가격대 거의 비슷하게 샀어요. 요럴 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뭐 특강을 들었던 유료방송을 뭐 들으셨던 아니면 뭐 은연 중에 들으셨던지 간에 삼성전자 매수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7번인가 8번 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 진짜 9만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7번을 더 사버리게 되면 비중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익이 날 수밖에 없지. 그잖아요. 저도 수익이에요.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다 수익입니다. 왜? 평단가를 꾸준하게 낮춰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맨 꼭대기에서 만약에 뭐 여기 8만원대 중반 9만원대 이렇게 사신 분들은 아직 손실이겠죠. 그렇지만 밑에서 추가 매수하는 부분들이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은 안 팔아도 됩니다. 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갈 수 있거든요. 전혀 문제 삼을 거 없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조정이 깊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을 때는요, 들어와 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간에 타이밍을 애매하게 놓치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감안하고 조정 감안하고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현대나 기아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언제까지요? 얘들이 추세가 끝날 때까지. 근데 지금은 시작인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인 것 같으니까 뭐 단기적 조정이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더라도 앞으로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최소한 올 하반기가, 저는 하반기로 보지 않아요. 내년까지 봅니다.
우리가 지금 상승장 어디까지 기착될까요? 지수 얼마나 올라가요?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금리만 우리가 생각해도 사실 금리하고 지수하고 되게 밀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었었던 이유는 뭐예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가 떨어진 이유가 우크라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푸틴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전쟁 때문에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전쟁 났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나면서 무슨 문제가 커졌냐? 무슨 문제가 커졌느냐?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 거지. 그러니까 경기는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뭐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힘들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지랄하고 금리를 올려버리잖아요. 이게 완전 반대로 간 거 아닙니까? 주가가 내려가는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2중고 3중고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죠. 여기다가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높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크게 나타난 건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가격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금리가 동결됐잖아요. 동결되고 있어요. 이제 동결로 갈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양보해서 6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금리 동결입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스킵하자. 네. 금리 인상 이것 좀 아닌 것 같다. 스킵하자. 넘어가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인가요? 오늘 나오나? 내일 나오나요? 네. 근데 그때 실업률이 나옵니다. 실업률이 나오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실업률이 오히려 좀 높게 나올 것 같죠. 이번에 구인 광고가 조금 많이 나왔다. 뭐 구입자 수가 늘어났다 해가지고 고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걱정하는 게 좀 있었는데 실업률 같은 부분이 별로 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도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괜찮다 보여집니다. 근데 김영기 교수는 나는 지금 볼 때마다 좀 이상한 게 분명히 작년에는 조정 큰 게 온다고 사면 안 된다고 주식 다 팔아고 했잖아요. 더 큰 게 온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주식을 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팔으라고 했다가 얼마 전까지 다시 주식을 사라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팔으러 간단 말이야. 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주식에 대한 관점이 시장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확확 바뀌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불과 얼마 전까지만 아니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오늘인가 어젠가 보니까 주식을 뭐 그 6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조정 나온다고 큰 조정 나온다고 주식 사면 안 되고 현금화하라고. 나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지? 이게 경제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경제 지표. 국채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국채, 미국 국채를 다 팔아치우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시장 경제라는 게 그렇게 뭐, 그냥 뭐,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뭐, 폭락한다거나, 급등한다거나,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래. 일관성 없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잖아요. 작년 요때까지는 뭐 그래도 역같네 그지 같네 그런데 뭐 다 나왔으니까 바닥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보시면 알아요. 이게 경제 지표하고는 주가는 좀 달라요. 주가라는 것은 경기에다가 약간 선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있지만 경제 지표만 보고 주식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 보고서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뭐 수주 이런 거 보면서 지금 5월달 수출 동향이 반도체가 33% 급락을 했다고 그러죠. 급감했다고 그러잖아요. 반도체 이 수출이요. 그것만 따지고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막 5만원 4만원 간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왜? 왜 그럴까? 주식은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어?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 봐야 돼요. 계속 쭉 진행이 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어디서 끊길 것인지 어디서 돌릴 것인지 요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이거나 국민연금일까?
국민연금 이 새끼들도 야, 나 진짜 5년 동안 평균 수익률을 5.6%?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금을 언제 사라고 했죠? 금 현물 언제 사라고 했어? 한 6개월 됐나요? 금 현물 어제 보니까 10% 수익 났더라고. 금 현물이요. 골드. 아니, 그냥 금을 사도 10% 나오는데 뭐 달라고 이걸 국민연금이 5% 그걸, 야,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걔네들 보면요. 올해 뭐 초에 뭐 50조를 벌었다느니 뭐 이런데 1000존을 굴려가지고 50조를 벌었다는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온 겁니까? 1000조원 가지고 50조 벌었어. 0.5% 나온 거. 몇 프로 나온 거예요, 수익률? 올 1분기에. 걔네 돈 굴리는 게 1000조원쯤 되잖아요. 980조인가 그러잖아요. 그럼 5%면 50조면은 얼마 된 거야? 1000조니까 100조면 10%, 한 5%좀 나온 거예요? 5% 나온 거잖아. 그죠? 그럼 시장 봐봐요. 시장이 5% 올랐냐고. 시장이 1분기에 5% 올랐어요? 아니지. 이거 뭐 시장 몇 프로 오른 거야? 한 1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고 있어. 지금 연기금이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지금 또 다시 해외 투자하겠다, 대체 투자하겠다, 뭐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 나 피곤해요. 네, 피곤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어떤 입장이기도 하고 매수가 기어 들어오는 상황인데 여기 상황에서 지금 5%를 5년 동안 잡고 있겠다. 그러면 뭐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인플레이션 감안해가지고 5%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뭐 한 2에서 3% 나온다 치고 이거 빼버리면은 한 2% 정도 수익 내겠다는 건데 여기서 자기네들 보너스 받아먹고 뭐 성과금 잔치하고 뭐가 남겠냔 말이요. 이렇게 해서 돈 벌겠어요? 나는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생각 들더라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관점을 조금 멀리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은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타고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지금은 안 좋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엔비디아가 지금 불을 지핀 거죠. 엔비디아가. 왜? AI가 요즘에 뜰 것이다. 그래가지고 챗 GPT 관련해가지고 컴택 시스템도 지금 막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들이 막 치고 올라가고 막 이런 모습 나타나는 건데, 자, AI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반도체 칩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감산한다고 하죠. 감산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반도체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감산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재고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뭘 하고 있어요? 야, 마이크론이 우리한테서 빠져나간다는데 니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와가지고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난 이건 진짜 중국의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난 중국이 그래서 되게 얄밉고 좀 미워요. 왜냐면 얘네들은 먼저 우리한테 해야 될 게 있지. 미안하다고 해야지. 뭐 대만 얘기 어쨌든 간에 한한령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뭐 연예인들 갑자기 출연 취소하고 막 이런 거. 이 개 같은 자식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지금 단체 관광객 아직도 안 풀어줬죠? 네. 그런 놈들이 그거 지들 하고 싶은 건 다 따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너희들이 중국을 같이 선택해가지고 같이 하자느니 이런 개 같은 소리를, 네. 어떤 생각이 또 열받대?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서 굉장히 많이 압박감 느끼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네.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서 반도체를 막 때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때리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중국이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근데 그런 와중에서 지금 머스크는 중국한테 가가지고 한번 잘 팔아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있는 거고. 참 진짜 웃기는 것들이죠. 네.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반도체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 1, 2 시장 점유율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앞으로 좋아지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이 안 좋아도 앞으로 뭐가 돼야 돼요? 지금이 안 좋아도 앞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자, 이게 기저효과입니다. 기저효과. 마이너스 한 20% 나왔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플러스 10%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0%라는 그 지금 상승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에 적자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게 확 줄어들게 되면요, 전년 동기 대비 뭐 500% 상승, 300% 상승, 이런 공시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미치겠지. 그거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슈퍼사이클, 상승 사이클 걸리려고 한다라면 적어도 적어도 요런 사이클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시간을 좀 두고 보시더라도요. 시간을 좀 두고 보시더라도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같이 움직이니까요. 네, 하이닉스도 보시면 같은 흐름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네, 이때는 이때 더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라서. 이때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나타나는 이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계 많이 떠가지고 약간 애매합니다 라는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겠지만,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 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은 내려갈 거 감안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팔지 않으신 게 좋아요. 그래서 팔고 나서 다시 못 사게 되는 게 주도주예요. 팔았는데 저 밑에 사야지 했는데 다시 못 사. 그게 주도주거든. 근데 테마주는 달라요. 아까 전에 보셨던 한국전자금융이나, 이것도 올라간 이유가 있죠. 뭐 무선 충전 인프라, 그 다음에 뭐 화폐기억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키오스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주가가 이때 올라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얘는 큰 덩어리 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재료들이에요. 유라테크도 마찬가지예요. 파생되어 나오는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상승률이 기존 대형주보다는 크겠죠. 대형주들이 10%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20%, 30%, 뭐 많게는 100%도 올라가요. 네. 그러면 얘네들 10%짜리 올라간 것들이 한 5% 조정받는다 치면 얘네들은 뭐 한 3, 40%씩 조정받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테마주로 올라갈 때 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차익 실현을 좀 들어가 주는 게 좋은 거죠. 그 얘네들 주도주군에 끼지 않습니다. 주도주는 항상 이 시장을 끌고서 같이 올라가는 게 주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아무리 뭐 움직인다, 뭐 유라테크가 오늘 뭐 상한가, 주상한가를 뭐 열방 친다고 해서 시총 1000억짜리가 뭐 시장을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개별주들을 움직일 때는 적당 비중으로 우리가 맞춰주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에 들어가서 현금화 시켜놓고 새로운 종목 들어가시면 돼요. 새로운 종목은 뭘 들어가느냐? 자, 주도주에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이 딱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매도를 그때 딱 해주시면 괜찮지. 네. 그 다음에 잘 봐요. 네. 새로운 주도주의 개념은 일단 여러분 잡혀 있잖아요. 반도체고요, 자동차고, 전기차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주도주예요. 전차 군단. 작년 가을에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전차 군단. 네. 걔네가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지금 리오프닝만 제대로 터지면 이제는 네, 저의 이야기들이 다 맞아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오프닝도 언젠가 올라가겠지. 걔네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리오프닝도 올라갑니다. 지금은 중국 쪽 영향 받아가지고 좀 그런 게 많겠지만 네, 리오프닝도 좋아지겠죠. 뭐 중국만 있어? 씨. 그렇죠? 근데 어쨌건 지금은 전차 군단의 대장을 일단은 딱 세워놓고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얘네는 일단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쭉 갖고 가. 쭉 갖고 가시면 되고. 유방이든 무방이든 다 수익이에요. 왜냐면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 산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장 높은 가격에 그걸 넘어서는 거 보고 수익 나오는 거 보고 문자를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무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어도 수익이 났어야지 정상입니다. 무탁했으면 더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요. 네.
그렇게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 나가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얘들 일단 받아놓고 얘네들 딱 잡아놓고요. 중간에 팔면 못 해야 된다고 했어. 이거 다시 못 산다고 그랬죠? 네, 못 사는 거요. 못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때도 제가 얘기해드렸어. 전차군단 얘기하면서 걔네들 갈 때 내가 봤쥬 하면서 뭐 한다고? 여기다가 기부스 한다고 그랬는데 기부스 할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삼성전자 100% 넘어가면 내가 기부스 해드릴게. 네. 기부스 해드릴게. 그러니까 봤쥬 하면서 내가 기부스 이렇게 하고 나올 테니까 그때를 기다리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붙잡아 놓고 밑에 거 사시라고요. 요거는 무방에서도 힌트를 드렸지. 뭐 내가 종목에 대한 언급만 안 드렸을 뿐이지 사실 다 말해준 거잖아요. 네? 다 말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유방에서는 특강할 때 종목을 다 말씀드렸었죠. 목소리가 감기입니다. 감기 목소리예요. 네, 이게 뭐 힘들다고 제가 목소리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비염이거나 목감기 있을 때만 네 그렇게 가는 거죠. 삼전은 네 UW님 정도까지는 수익 다 들어간다 봅니다. 네. 삼성전자는 네 일단은 8만원대 중반 나오시는 분들까지는 네 수익 들어갈 거라 봅니다. 뭐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한 85,000원, 85,000원까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8만원대 여기 한 8만 한 2, 3천원대. 네, 요 정도까지는 다 수익 들어가실 거라 생각해요. 요 정도 가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삼성전자의 평단가를 계속 낮춰서 어디까지 낮추라고요? 7만원대까지 좀 낮춰달라고 그랬잖아요. 7만원대까지. 너무 여력이 안되면 7만원대 정도까지는 좀 낮춰주고 8만원 아래쪽으로 좀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낮출 수 있으면 6만원대 해서 수익을 만들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6만원대 6만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거의 20% 가까운 수익 아닙니까? 삼성전자로만. 이거보다 낮은 사람도 있죠? 네, 5만원대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은 조금씩 사시라고요. 매일 사든가 뭐 일주일마다 사시든가 그렇게요. 존중님도 수익 나고 있어요? 그거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주식 판 걸로다가 삼성전자 또 사고 해. 기다렸다가 문자가 또 나갈 거예요. 요마 하나 들어오면, 만약에 그냥 안 올라가고 들어왔다 그러면 또 매수 타이밍 나면 또 매수 문자 나갈 때 그때도 삼성전자 사세요. 근데 그때 되면 또 돈이 없죠. 항상 문제는 그래. 네, 그때 되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희한하게 오늘은 돈이 있었는데 내일은 없어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게 되는 거죠. 해바라기님도 수익 나고 있고. 네, 그럼 다 나는 거예요. 삼성전자 뭐 반도체 이런 쪽은요. 이런 거 한번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점 대비해서 55,000원이니까 일단은 저는 만 12만원 13만원까지 보고 있는데, 이게 불이 딱 붙으려면 언제 붙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85,000원 9만원 가도 불 안 붙습니다. 딱 기억하고 계세요. 개인들이 계속 재고 있을 거예요. 쭉 계속 올라가네. 네가 가봤자지. 아직은 2차전지야. 그러면서 오늘도 보니까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 많이 사더라. 네, 더 사야 합니다. 뭐 그러면서 더 사야 합니다. 더 뭐 이럴 때 더 사야 돼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뭐 공매도를 죽여야 합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이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는 더 내려갈 거야, 죽을 거야.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삼성전자 팔고 넘어갔잖아. 솔직히 삼성전자 왕창 팔고 넘어갔잖아요. 수조원대 팔아먹고 이쪽으로 수조원대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지금 손실 보고 있고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열받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전은 죽을 거야. 우리 거는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일단 나중에 보세요. 이건 나중에 보면 다 답이 나와요. 개인들이 지금은 들어올 위치가 아니죠. 이 에코프로가 떨어지지 않고, 네, 떨어지지 않고 수익이 난다 라고 한번 봅시다. 떨어지지 않고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본다면, 수익이 난다가 아니라 그 행보를 한다. 네, 많이 양보해서 그냥 이 정도, 네, 요 정도에서 뭐 고맙습니다. 네, 무방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이미 3분의 2 정도 방송했거든요. 이제 와서 쉬라 그러면 안 돼.
차라리 하고 말지. 아우 나 이제 아프니까 좀 쉴래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네, 차라리 20분 더 하고 그냥 완벽하게 끝내버리고 말지. 목소리도 섹시하니 듣기 좋잖아요. 괜찮아 얘. 자, 요거 만약에 수익이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서 9만원까지 갖다 칩시다. 네, 에코프로는 그냥 계속 그다리인데 응?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가서 9만원까지 갔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씨 내가 저걸로 바꿔야 되겠나? 왜냐면 9만원까지 가면 뭐가 되겠어요? 손실 복구했어요도 있겠지만 우와 나 수익 80%야 90%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또 달라져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대. 슈퍼채팅이네. 슈퍼사이클 나온대. 더 올라간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85,000원, 9만원까지는 잠잠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그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 밀고 들어가면요. 그게 10만원 미는 겁니다. 그때 10만원 내가 나오는 거죠. 그때 사요. 그럼 우리는 그때 매도 자리를 딱 보고 있다가 또 오버한다 그러면 그때 딱 파시면 돼요. 그럼 100%딱 먹고 나오시는 거지. 삼성전자는요 그 정도 나올 때 절반 정도를 먼저 팔아요. 뭔가 애매하게 나올 때 절반을 팔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변화가 겪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매도할 자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완전히 뭉개질 때가 또 나오죠. 또 나와요. 네,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 전량 다 팔면 됩니다. 그냥 다 팔아불어. 다 팔아불어. 왜냐면 얘는 주기로 움직인다 했잖아요. 주기로 움직여서 한참 조정받고 또 이게 바닥 잡고 또 올라가고 또 그때 되면 조정도 같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사이클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올해로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상승한다는 얘기를 봐야 돼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전차군단이 올라가고 뭐 주변 주들이 올라가는데 증시가 안 올라가고 배겨?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내년도까지 올라간다. 지수 내년도까지 올라간다. 못 가도 3천이잖아요. 네, 못 가도 3천이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온단 말이죠. 뭐 아직까지야 뭐 크게 상승한다는 어떤 그런 추세 전환점 이미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수급을 볼 때 항상 개인들이 많이 몰렸는지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이 투자라는 것은 나와 있는 실적 뭐 내년도에 실적 얼마큼 나오는데 모레 얼마큼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뭐 조선업 같은 경우도 보세요. 조선업 앞으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날 거래요. 뭐 배가 어떻게 된대요. 뭐 이게 이렇게 된대요. 남명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받아보면 성적표는 다 뭐예요? LNG선이잖아. LNG선은 왜? 지금 그 뭐 천연가스나 이런 거 팔아먹으려고 그 이동하려고 배가 필요하니까 수주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올 때는요 컨테이너선을 내야 돼요.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나르는 거. 왜? 무역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게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조선주는 아직 멀었잖아. 그러니까 조선주 지난번에 반짝할 때 그냥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네. 근데 물려온 사람도 어떻게 해? 그냥 들고 있어도 돼요. 왜? 어차피 내려가도 많이 안 내려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대단히 큰 기대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6천원짜리 갑자기 저기 뭐 15,000원 2만원 간다? 네. 이쪽도 아니고 한 만원? 이것도 사실은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종은 이렇게 또 봐줘야 돼요. 조선업을 지금 사는 거는 애매한 거지. 단타 치는 거밖에 안 돼요. 단타 치는 거 뭐 먹을 것도 많이 없어. 근데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조선주는 정말 길게 볼 거야. 성투사가 내년도까지 시장 좋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경기 호황은 오겠지. 그럼 그때까지 봐야지. 라고 한다면 말리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안 빠질 거야. 많이 안 빠져요. 어차피 지금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고요. 뭐 이거 말고 뭐 현대중공업도 있죠. 네. 많이 안 빠집니다. 네, 지들이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야. 근데 올라가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사면 이제 나는 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그것도 쫓아가고 물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는 조선주의 시대가 온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거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 2003년, 2004년도에 또 경기가 호황을 들어갈 때 우리가 경험을 좀 해보셨겠지만 걔네들이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들쭉날쭉 하면서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도 매수 시점을 줬어요. 그런 부분이고 건설주는요. 청와대한테 청와대가 아니지 용산에 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도 진짜 궁금해요. 정책주 언제 가나요? 좀 물어봐 주세요. 나 짜증나 죽겠어. 정책은 안 해요? 네, 일 안 해요? 뭐 좀 물어봐 주세요. 난 정책이 왜 그러는 거냐고, 왜 안 가냐고, 왜 안 하냐고. 정책 좀, 네? 변성기 맞아요? 네. 왜인지 모르겠는데 정책주가 지금 다 안 가요. 정책주가 다 안 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부 정책이 찔끔찔끔 나와요. 찔끔 탕 떨어졌다가 주가 팍 뛰었다가 갑자기 또 빠져버려요. 왜냐면 후속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엮여 있어가지고 뭐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저게 있어야 돼요. 정부에서 뭐가 있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정책주니까 건설 뭐 리모델링 뭐 그런 거 전부 다 정책주거든요. 그거 사는 것들 지금 다 안 가고 있어요. 나도 그래서 좀 지금 물려 있어. 그래서 기분 나빠. 저는 정책주 해가지고 물린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짜증나요. 정책주는 물린 적이 없었거든요. 윤도환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오,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약값은 나왔는데 오늘 약값 나왔는데 고맙습니다. 수익 더 많이 내셔야 되는데. 5만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책주들은 네, 조금 더 길게 보자고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4년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시자고요. 네. 한국전자금융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까나? 녹화방송 보실래요? 한 번 더 말해드려요. 이거는요, 매물대가 일단 있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 얘기를 초반에 많이 해드린 이유가 얘네가 대형주고 얘네가 주도주고 그런 입장이고 파생되어 나온 것들은 약간 테마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거 맞아요. 이 대장이 있고요. 옆에 떨어져 있는 애들은 변동폭이 크고 상승폭이 크지만 여기에 파생되어 나온 재료이기 때문에 저기에 속해 있는 테마, 저기에 속해 있는 재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시점에서 매도를 좀 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중소형주들은 반짝해서 가지고 빵 치고 올라가서 저기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조정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다만 이 흐름이 다 같이 움직일 때는 내려갔다 또 올라가겠지. 하지만 저 위치에서 팔고 오늘 새로 샀잖아요. 다른 거. 네. 그것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잖아요. 그쪽에 있는 거 아직 안 올라온 거 사면은 그게 훨씬 더 이득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팔아가지고 여기서 요거 내려갔다가 올라갈 동안에 얘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포트를 넘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갈아치워도 나쁘지 않아요. 또는 이제 상승폭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조금 깎아도 아진산업 같은 경우처럼 100%가 나왔다. 그러면 좀 더 봐도 되죠. 이렇게처럼 뭐 100%가 나왔다. 그러면 조정 들어오는 거 뭐 여기서 어차피 원금 뺐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조정 좀 감안하고 개겨보는 거야. 그럼 들어왔다 또 나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팔고 조금 나가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원금만 빼가지고 수익 난 것들은 더 끌고 가거나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좀 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죠. 그렇게. 요즘에는 제가 이게 보고 있으면
사면 옛날에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좀 내려서 가격을 좀 싸게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가던데 상투시형님? 네, 그냥 가더라고요. 에이 내일 그냥 급등해버려라, 갭상승해버려라. 그거 형제 회사는 오늘 시간에서 많이 올랐던데 걔는 끔짝없더만. 네, 내일 더 안 쌀걸. 네. 에헴. 어제와 다른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그니까 우리가 이 대형주를 대하는 전략과 중소형주를 대하는 전략은 어떻게 해요?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는 조정 들어오는 거 감안하고 팔지 말고 그냥 들고 가야 돼요. 중소형주들은 치고 올라갔다가 변동성이 커졌다 싶을 때 내가 만약에 수익권인데 비중이 많아, 그럼 비중을 좀 축소해서 들고 가시는 거 권장해 드려요. 비중이 좀 줄어들면 수익 실현한 것과 함께 내려가더라도 충격이 약해져요. 그 다음에 내가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수익권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근데 이게 갭이 많이 떠있는 상태에서 수익권 들어가서 이럴 때는 그냥 파셔도 괜찮아요. 아, 이거 본전하는데 팝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좀 다른 개념을 봐야 돼요. 자, 본전하는데 팝니까? 이거 안 하는 이유는 요거 나와서 요걸 보자. 내가 만약에 매수를 여기서 했어. 여기서 해가지고 막 물렸어요. 이것도 많이 물렸겠네. 이렇게 해서도 한 3,200원에 샀는데 여기 2,200원까지 물렸어. 그 한 30% 넘게 물렸잖아요. 이게 물렸어. 아, 짜증나. 근데 이게 급등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버렸어. 그러면은 요거는 팔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 급등주 매매 기법에 이런 게 있잖아요. 단기에 미친 듯이 올라가면 그냥 파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근데 뭘 하고 있느냐? 이평선을 끌고 올라가. 이평선을 끌고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간다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전 왔는데 이제 파냐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찍찍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팔아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기서는 팔아도 괜찮아요. 단기 급등하면은 다시 들어왔다가 또 시간 주고서 다시 움직이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다시 살 기회가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즉 추세가 내가 생각했던 그 위치로 다시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뭐 단기 급등해가지고 뭐 또 상한가가 뭐 연속적으로 나올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늘 뭐 유라테크도 많이 올랐을 때 얘기해 드리는 게, 유라테크도 어떻게 보면 급등 아니요. 갑자기 급등이잖아요. 갑자기 급등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물려 있었어. 11,000원에 물려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나처럼 물린 사람이 많으니까 좀 팔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이제 막 본전 들어가서 난 물땅이 하나도 안 했는데 본전 들어가서 그럼 팔아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평단가를 낮췄어. 이렇게 낮춰가지고 한 10,000원 정도의 평단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비중은 밑에서 추가 매수에서 많아졌어. 그러면 추가 매수한 것만 덜어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이만큼의 100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1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내가 평단가는 여기야. 그럼 문제가 없죠. 조정이 이만큼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를 따라서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팔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난 여기서만 갖고 있어. 그럼 여기서 다 팔아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상승장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장이 막 올라갈 때는요, 그런 게 없어. 왜냐면 다 정고점 넘어가고 다 뭐 그 옛날 거 다 집어넣고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30%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오늘 내가 좀 불쌍해 보여요?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나서 그런 거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져요? 증권주는 시장이 갈 때 갑니다. 증권주 요즘에 그 CFD 때문에 아주 그냥 인지도 안 좋아져가지고 시장이 갈 때 가요. 증권주가 잘 간 이유는 뭐야? 시장이 잘 간 이유도 있겠지만 증권주 잘 간 이유는 동학개미 때문 아닙니까? 엄청나게 개미들 피 빨아먹었잖아요. 개인들이 사고팔고를 많이 해주니까 스스로 그냥 뛰기 장사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해먹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시장에 다 이 증권사 수수료 들어간 거지. 근데 얘네들 지금 수수료가 엄청나게 반으로 떨어졌어.
말을 많이 하면 좀 힘듭니다만은 이제 다 끝나갔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네. 이제 와서 막 힘드니까 그만둘래? 아니야. 5분 더 할 거예요. 네. 1시간 더 채워야지. 그리고 아직은 할 말이 많아. 근데 내가 뭐 아시잖아요. 왜 나를 알죠? 제가 원래 할 말이 많아서 방송 시간을 좀 오버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말을 많이 못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많이 떠들어야 되는데 지금 막 그냥 막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화나려고 그래요. 백두산 폭발하면 폭락 안 해요. 폭등합니다. 백두산 폭발하면 사세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왜 그래? 네. 그러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거래 대금, 거래량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증권주가 갈 때는 왜 시장이 가느냐?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연기금은 모르겠어요. 말하기 싫어요. 걔네들은 산다고 분명히 올해부터 산다고 했는데도 안 사고 있잖아.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걔네들은 뭐 야 진짜 나 국민연금 안 냈으면 좋겠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내가 운영하게 놔두라니까. 내가 차라리 국민연금 내는 거를 내가 운영하고 그랬으면 내가 지금 그거밖에 못 받겠냐고.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지 않아요? 나 그거 생각하면 열받아. 내가 지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도 안 되는 이유가 걔네들이 운영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운영 수익률 보면은 하씨 이거 내가 해도 이거는 더 나오겠는데? 나 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연금 이런 거 안 하고 내 계좌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연금 넣는다 생각하고 수익률 더 좋아요. 네. 근데 계좌 수익률이 그래도 원금 대비 뭐 지금은 좀 내려왔다 이제 많이 올라갔겠지만은 원금 대비 그래도 지금은 한 5-60% 나와 있을 텐데 그게 아이고 씨 그렇잖아요. 네. 내가 앞으로 지금 27살이니까 앞으로 40년 더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뭐 원금 대비 뭐 걔네들 뭐 내가 낸 거에 100% 이상 줍니까? 안 주잖아요.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짜증나요. 네. 그 국민연금은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 버크셔처럼 회사 하나 인수해가지고 투자 목적 회사를 바꾼 다음에 그냥 네. 그 다음에 나도 그냥 네. 한국의 그런 것처럼 이게 딱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직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손정이랑 같이 좀 하자고 얘기할까? 어이 미스터 손? 네 나하고 같이 좀? 네 그러니까 멍거도 되게 오래 살더라 그죠? 네 그 사람들은 근데 90이 넘었는데도 되게 정정해. 이 주식을 한다는 게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 예방할 때 주식 매매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 봐봐요. 90이 넘었는데도 정신 상태가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네. 27처럼 안 보여요? 딱 보니까 딱 봐도 27인데 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네. 자 오늘 건질 거는 몇 가지 없겠지만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또 이제 지나가고 나서 그 엉뚱한 얘기들 그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자, 주도주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대형주들 있죠? 대형주, 시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한다고? 단기 조정 감안하고 아직은 홀딩해야 됩니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자, 주도주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개별주들은요, 단기에 급등했을 때는 팔아먹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단기적 테마, 단기적 급등 재료, 뉴스 등등등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단기에 치고 올라오는 것들은 팔고 다시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단가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팔아먹는 상황이라면 다 팔지 말고 주식을 남겨놓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지지점과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내 평단가가 지지점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갔어. 조정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은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하고 남겨놓으시면 아래쪽 내 근처대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익을 깔아놓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매물대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후 꺼졌어요. 꺼졌다가 주가가 급등했어.
급등했어. 이렇게 되면 팔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평선을 끌고서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져서 본전이 왔다. 이러면은 파시면 안 돼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이만큼 올라오니까 팔아먹어요. 이만큼 올라오니까 팔아먹어요. 단기 급등이 아니잖아. 얘들은 단기 급등이 아니에요. 추세가 바뀌어서 꺾여야지 매도가 나오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딱 그거 세 개입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잔챙이 같은 파도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마시고요.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올해 지나서 내년도까지 쭉 끌고 간다 생각하시고요.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내려오는구나 싸게 사주지 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얘네들은 완전 저점 구간, 완전 나쁜 구간 지나쳤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없을 거예요. 지금보다 나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삼성전자를 팔고 2차전지로 넘어가신 분들이 조만간 후회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넘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개잡주 팔고 2차전지 넘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입장 완전 반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생각이 들겠지. 씨 뭐지? 뭐겠어요? 옛날에 했던 시술 똑같이 한 거지.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았는데 다시 고점에 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시술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한 번은 봐줄 수 있어.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지.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왜 이 종목을 손절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또 이거를 여기서 손절해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걸 또 산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네?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쌍화차나 한잔 합시다. 그래서 짜내기를 맞았으면 쌍화탕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뭐요? 아가씨 나하고 가가지고 맥주나 한잔 합시다. 그럼 짜증이 또 맞았어. 그럼 쌍화탕 맥주 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음 아가씨한테 가서 뭐라 그래야 돼? 소주나 한잔 그거 또 한 대 맞겠지? 뭐라고 뭘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다방이나 가자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차나 한잔 하자고 그러면 되나요? 아니면은 요즘에 뭐라고 해야 돼? 민초 하나 마시고 민초 먹자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하셔야 돼? 아니 그거 뭐 알아서 계산해봐요. 그거는 뭐 있겠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조언들 좀 들어보면 되잖아. 네. 뭐 한강에 가가지고 뭐 달리기라도 할까 아니 여러 가지 바꿔보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썼던 방법 쓰면 안 돼. 쌍화창 안 되는 거야. 쌍화창 안 돼요. 네. 쌍화창 안 되고 그거 괜찮겠다. 라면 좀 끓여주실래요? 저기 오늘 라면 좀 끓여주실래요? 그런 거 괜찮겠나?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네, 다 됐고요. 또 방송 듣다 보니까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으셨겠지만 고양이를 보러 가지? 고양이를 뭐 달라고 물어? 고양이를 뭐 달라고? 라면은 먹기라도 하지 그 고양이를 봐서 뭐 달라고 고양이를 보러 간대. 아무튼 네 오늘 고생도 하셨고요. 지금 그 부채 한도에 대한 표결이 하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원은 그냥 무사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는 이번 주에 끝나요. 그러면 미국이 조금 더 괜찮을 거예요.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으로 해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음 주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내일 주말장이라 팡 뛰어서 만약에 시작한다. 주가가 막 올라서 시작한다. 지금 해외 시장 분위기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떠서 시작하면은요. 일단 경계하세요. 아침부터 달라붙지 마시고 네. 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제가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계산하고 이게 틀리는 것도 다 원래 알면서 틀리는 척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네, 추해지니까 여기까지만. 네. 자,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